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이번 명절은 좀 짧은데요. 우리 명절 기간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죠. 애플 아이폰 14가 공개됐고 이게 좀 핫합니다. 어제 애플이요, 작년 5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건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3.85%까지 올랐고요. 장중에는 4.4%까지 급등했어요. 애플은 시총이 엄청난, 그죠? 천조국의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니까 3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이만큼 움직인다는 것은 나스닥 지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프리미엄 모델을 확대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라인업이 강화됐고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지만 결국 가장 부질없는 게 애플 걱정, 테슬라 걱정이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14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14가 공개됐고요. 일반 아이폰 14가 있고, 그리고 아이폰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플러스 라인업이 생겼고, 그리고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 시리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폰 13까지만 해도요, 프로가 한 50%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판매 비중에서 보면. 그때는 일단 아이폰 SE는 없어졌어요. SE는 이제 저가 모델이죠. 이번에는 SE 모델이 안 나왔고요. 대신에 플러스라는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크기만 커진 거고요. 프로 시리즈가 이번에는 판매 비중이 한 6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자체가 일반 모델보다는 좀 더 비싼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더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는 거죠.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고요. 일단 판매가는 아이폰 기본 모델이 $799, $899, $999, $1099. 자, 이런 식으로 동결을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환율이, 그죠? $1 환율이 한 20-30% 올랐죠. 달러로는 동결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뭐 20-30%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 프로맥스 대부분 살 거예요. 프로맥스. 그죠? 최상위 모델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로맥스 아니면 결국 G 플립 살 거예요. 그죠? G 플립 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나왔고요. 특이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일반 모델하고 프로 시리즈의 차이점이 결국 카메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카메라 정도가 결국은 차별화 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일단 AP가 달라졌어요.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요. 자, 일반 모델에는 A15 쓰고요. 이번에 신규로 나온 거는 A16 바이오닉. A15는 아이폰 13에 쓰던 거예요. AP. 자, 전작하고 같은 AP를 쓰고 이번 프로 시리즈에만 A16을 썼다라는 거죠. 이런 차별화도 줬고요. 그리고 프로 시리즈에는 이제 탈모가 없어집니다. 노치 타입이라 그러죠. 노치 타입이 없어지고요. 노치 타입이 없어지는 대신에 Always on Display, Always on Display라는 항상 노출되는 알림판 같은 게 생긴 거죠. 네,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라고 붙였습니다. 애플은 항상 UI하고 UX 쪽에서 큰 차별화 포인트를 주죠. 그래서 Always on Display가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 판매량은 한 2억 3,6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1,000 이상 스마트폰 애플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92%입니다. 대부분 프리미엄 모델은 애플이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인도 생산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도가 올해는 2022년에는 한
1200만 대 정도 생산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굉장히 미미하죠. 그런데 중국 생산 비중이요, 계속 좀 다운되고 있어요. 네, 생산 비중이 20년도만 해도 98.2%에 달했고요. 21년에는 95.8%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22년에는 그럼 얼마나 생산 비중이 될까? 90%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91.2% 아니면 한 93% 정도. 계속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계속 생산 비중을 이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애플도 미국의 방침에 좀 이제 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YMTC 메모리 쓰는 거, 그죠? 중국산 이제 낸드 쓰는 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엄청 그랬죠. 불장난하지 말라고 애플에. 자, 팀 쿡도 이걸 압박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미국 정부 말 잘 들을까? 로비를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의 두뇌인 A 바이오닉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A16 바이오닉. 트랜지스터 수가요, 160억 개. 160억 개면요, M1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맥북용, 그리고 아이패드용 AP죠. 네. M1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A14이 한 118억 개였고요. 그리고 A15이 한 150억 개인데, 자, 그럼 14에 비해서는 35%가 개선이 된 거고요. 15에 비해서는 6.7%가 개선이 된 거죠. 이렇게 개선됐는데 전력 소모는 훨씬 줄었어요. 전작 대비해서, 그러니까 A15 대비해서 20% 전력 소모가 줄었고요.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전력 소모가 줄었고,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쟁사 제품이 어딘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퀄컴 스냅드래곤이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고성능 코어가 2개, 저성능이 4개. 요거는 이제 고성능 코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U 코어가 5개고요. 그리고 NPU, 뉴럴 엔진이라 그러죠. 뉴럴 엔진이 16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AI를 위한 거죠. 자, 요번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특기할 만한 게 있어요. 사실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아이폰 10 이후로 조금 관심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전체 머티리얼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아이폰 10 이후로 그때가 피크였고, 그 뒤로는 이제 반도체, 특히나 AP하고 카메라 쪽이 계속 머티리얼 코스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는데요. 이번에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비중을 확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생산이 정말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 생산 비중이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BH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RF PCB 같은 것들을 납품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LTPO라는 방식이 적용됐잖아요. TFT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만 수율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폰 OLED 패널 출하량에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1억 3천만 대에서 1억 4,900만 대 정도로 이제 확대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5,500만 대에서 한 6천만 대 정도, 그리고 이제 BOE는 아주 일부 담당할 것 같습니다. BOE는 이제 일반 아이폰, 그냥 제일 로엔드 기본 일반형 모델에만 납품하는 거고, 이것도 대부분 중국향으로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혜 볼만한 업체들 한번 봐야죠. 네.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쪽에서 가장 또 두드러지고, BH라는 회사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자화전자,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닉스. 이거는 이제 120Hz 주사율 때문에 커넥터, 그죠? B2B, 보드 투 보드 커넥터 쪽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 자화전자는 원래 폴디드 줌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폴디드 줌이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AF 액추에이터 쪽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자화전자도 좋고요. 요거는 이제 RF PCB 쪽이 좋아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좀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LG 이노텍 카메라 이번에 4,800만 화소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플러스 하나 이제 하면 이제 한미 반도체. 자,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OSAT 업체에 주로 들어갔는데, 이제 ASE나 M코 같은 이런 OSAT를 통해서 애플 쪽에 엔드 유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EMI 차폐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라쿠니 님이 이제 남겨주셨어요. 이건 이제 조금 오래된 질문이긴 하네요.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 설명을 보고 이제 남기신 것 같아요. 약간 비판적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세비캠은 곧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시기인데 본인이 소개하는 종목들, 산업에 대한 이해, 종목에 대한 분석엔 도움이 되나 투자 타이밍과는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디스하는 게 아니라 초짜들 사서 물릴까봐 그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채널은 타이밍 짚어주고 종목 짚어주는 채널은 아니에요. 설명하는데 제 말만 전적으로 믿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주 극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끼는 우리 구독자들의 수준이나 세미나에서 만나는 수준들을 보면요, 그 정도 걱정하실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채널은 다른 채널에서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Q&A 들어오는 거 대답하느라고 진땀 뺄 정도거든요. 네. 굉장히 준전문가 수준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타이밍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타이밍 찾으시려는 분들은요, 여기서 기본적인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공부하시고 이렇게 차트나 이런 거 잘 타이밍 잡아주는 채널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채널 설립 취지 때부터 이거는 제가 타이밍을 잡아주거나 종목 추천하는 채널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라쿠니 님이 언제 우리 채널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정말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투자하는데 하나의 지표나 참고, 그런 요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이거 종목 집어주고 이러면 그냥 유사 투자 전문인 이런 걸 하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공부하는 노트를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서 종목이나 타이밍을 찾으시려고 하면 저는 이 채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비판은 이제 혹시나 이제 선량한 초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자체를. 네. 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제 칼이라는 거는 누가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고, 누가 들면 또 강도가 되는 흉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칼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하나의 요소, 시장을 분석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항상 저희 채널에서 종목 찝으려거나 투자 타이밍 잡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항상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 저의 판단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